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약대 파운데이션을 했던 김민경 학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RCSI 약대에 입학했던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씨, 준비되셨어요? 네, 네. 부탁드려요. 일단 간단하게 저 배경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 문과 출신이고 한국에서는 문과계열 대학교 졸업했고 영어권에서는 유학을 해본 적이 없고 과학 과목도 문과니까 당연히 선행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들은 거는 유학원에서 해주는 프리 세션 듣고 그 외에는 과외나 선행 같은 걸 해보지 않고 파운데이션 시작했고요. 아일랜드 DRFC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테이크 1 과정을 들어서 6월에 종료를 했고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대를 갔기 때문에 헬스 사이언스가 아닌 사이언스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음, 그리고 파운데이션 성적은 영어는 A를 받았고 수학은 A 스타, 화학이랑 생물도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카스는 전부 지원을 했는데 맨체스터, 벨파스트, 그리고 유클란, 울버햄튼 약대에서 인터뷰를 전부 통과해서 오퍼를 받았고 아일랜드에서도 코크에 있는 UCC라는 대학교랑 더블린에 있는 LCSI 대학교 두 군데 지원을 했고 그 두 군데에서 모두 오퍼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RCSI로 마음을 먹어서 RCSI 약대에 9월에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DIFC 파운데이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이크 1 사이언스 과정을 수강했고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아일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별로 그렇게 영국에 비해서는 생소할 수 있으니까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위치한 나라고 저기 위에 부분 노란색 부분은 노던 아일랜드 아직도 영국령이고 그 아래 초록색 부분이 아일랜드 그 중에 수도에 있는 더블린에 있는 파운데이션 DIFC에서 했고 학교 그리피스 컬리지라는 대학교 아래에 있는 강의실을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사이언스 과정에는 영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화학 그리고 생물을 반드시 수강을 했어야 됐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 파운데이션 중에는 뭐 IELTS를 보면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면제는 안 돼서 무조건 수강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하나 특징 중에 유니버시티 페어라고 매년 학교 담당자들이 다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고 직접 부스 열어서 학교 담당자랑 얘기해 볼 수 있고 뭐 언제쯤 학생들을 뽑냐, 인터뷰는 어떤 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걸 매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도 했었고 내년에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국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인 비율이 정말 없어요. 제가 있었던 반 경우에는 저랑 다른 사람 한 명이 전부였고, 인테이크 2 같은 경우에도 헬스 사이언스는 딱 한 명, 비즈니스 한 명, 이런 식으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이랑 조금 다른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자 발급이 영국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영국 비자를 발급해 본 적은 없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 가서 파운데이션에서 주는 서류 그대로 들고 가서 예약만 하면 바로 IRP 카드라고 레지던스 카드를 주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한 10명 정도인데 사실 헬스 사이언스랑 합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과목이 전부 똑같기 때문에 음,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저희가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서 한 20명. 근데 20명이 항상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외국인 학생들은 자주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항상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테이크 1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수업을 들어서 1월 달까지 해서 시메스터 1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월부터 6월까지 하는데 시메스터 2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게 그 유니버스 페어 할 네. 때 아일랜드 네. 학교 위주로 많이 와요? 아니요, 전부 와요. 그 NCUK 아, 파운데이션인데 DIFC는 제가 봤던 것만 해도 영국에 한 20개 넘는 학교 왔었던 것 같아요. 맨체스터 음, 대학교도 왔었고, 음, 그리고 유클라는 안 왔는데,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보다 오히려 영국 학교가 좀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학교가 한 30%면 영국 학교가 한 70%? 아, 그래서 음. 아스톤도 왔었고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아일랜드 비자는 1년에 한 번씩
비자 가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네, 1년 하고 또 가면 또 1년을 하고 왜 이런 아일랜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비자 제가 듣기로는 2년째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 갈 때만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2학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단한 시간표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 그리고 매스가 항상 3시간씩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블럭이 2시간씩, 3시간. 음,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칠판 판서인데 선생님들이 항상 칠판 판서하고 적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런 거를 학습지로 만들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음, 음, 음. 그래. 혹시 여기 NC UK 파운데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텐데 NC UK면 맨체스터 파운데이션이 NC UK 파운데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 맨체스터라든지 아까 NCUK가 노동 컨소시엄이거든요. 거기에 소속되는 학교들은 이 프로그램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DIPC에서 하고 민경 씨도 영국에 있는 그 파트너 학교들은 다 지원했던 학교들은 맨체스터 포함해서 다 오퍼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학교 선생님을 좀 논하고 혹시 좀 어떠셨어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사이언스가 아니었잖아요. 공부는 좀 많은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들었고 특히 거기 갔더니 국제학교 출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국제학교 이과 출신인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에는 기가 많이 죽어 있었는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근데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거를 정말 정말 잘 받아주셨어요. 아,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정말 오픈되어 있으셨고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간표에 저기 바이올로지 서포트를 제가 그래서 요청을 했거든요. 음, 여기 수요일 날 보면은 바이올로지 서포트가 사실 원래 없었어요. 학기 초에는. 근데 제가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서 반장을 했었는데 클래스 랩을 했었는데 바이올로지 서포트를 원하는 친구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열어주겠다 해서 저는 저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수업을 네, 수업으로 네, 만든 수업이세요? 네, 네, 예, 예, 정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근데 그 아일랜드가 사실 그 우리나라가 교육의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아일랜드도 교육에 되게 진심인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네, 사이언스라든지 IT라든지 왜 이런 쪽은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좀 강한 레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요.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네. 간단하게 배웠던 과목들 소개해드리자면 EAP는 영어인데 과제랑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해요. 근데 과제는 reading and writing 그리고 listening and speaking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하는데 각각 두 번씩 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이제 에세이 쓰기가 주로 되는데 첫 번째 과제를 낼 때는 포머티브 그건 연습 과제로 해서 그걸 해서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라고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주고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이 끝나자마자 바로 점수에 들어가는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정도 쓰면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나오니까 음, 훨씬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게 코스워크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파이널 에그잼은 그것도 연습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에도 한번 보고 엔드 오브 시메스터도 한번 봐가지고 연습 시험을 두 번 보고 한 번에 본 시험을 봐서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IELTS 성적으로 면제가 어차피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선생님들 코멘트 따라서 하면 점수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 중간에 점수 안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것도 말 그대로 3명, 4명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는데 그것도 코멘트를 정말 잘 주시는 편이셔서 그것도 문제없이 잘 했습니다. 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드텀이라고 들어가자마자 한 2달 있다가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성적이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엔드 오브 시메스터가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과 출신인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파이널 70%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 엔드 오브 시메스터 점수랑 파이널 이그잼 점수랑 막 엄청 노시지만 않는다면 점수가 다 잘 나오실 거예요. 수학은 별로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과제 같은 거는 잘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주시는 거거든요. 잘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오늘 방정식을 배웠으면 방정식 부분에 대한 거를 테스트 페이퍼에서 몇 장 뽑아서 주시는데 그거를 풀고 질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고 시험도 저는 어렸던 게 그 계산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산기를 손에 있는 게 오히려 좀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과 기준으로 배워보지 않는 내용이 2학기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도 수업을 들으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EAP를 IELTS 시험이 있어도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네, 와, 맞아요. 그렇구나. 안 대부분 됐어요. 다 IELTS 있으면 다 면제 보는 게 이게 그 뭐 영국의 룰이었는데 아일랜드는 이렇게 네. 되네요. 이유가 어떤지 아세요? 왜냐면 에세이를 좀 더 해야 된다든지 여러 음, 가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선생님들이 말씀하기로는 대학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도 에세이를 써보지 않고서 넘어가는 거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AP 쓰면서 정말 인용하는 것도 영어로 인용하는 것도 처음 해봤고, 그리고 PPT도 발표를 하면 그것도 다 코멘트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너가 지금 제스처가 너무 빠르다. 아니면은 뭐 말을 너무 빨리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고,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과제여서 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도 어떤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되게도 다니면서 힘든 게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영어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가기 전에도 영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영어 준비 좀 해서 보낼 걸,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어머니께서 후회하는 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부분이 좀 특별히 또 학교 다니면 또 네이티브하고 얘기해야 되고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성상 다 주관식이다 보니까 영어의 한계를 항상 느낀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번 세미나 할 때 월요일 날 했던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시길 좀 추천해 드리고요. 수학은 뭐 약대하는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또 항상 좀 어렵지 않는 걸로 어디든지 좀 공통된 룰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약대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칼큘레이션 정도만 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수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넣어놓은 건데, 첫 번째, 저기 왼쪽에 있는 거는 Reading and Writing Student Guide라고 해서 이게 제가 포머티브, 연습용 과제를 했을 때 냈던 스튜던트 가이드예요. 그래서 보면 뭐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를 700자에서 900자를 쓰고, 사실 저기 두 번째 페이지에는 뭐 이러한 걸 너가 썼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소스를 주는데 그 소스를 요약하고 그리고 그 요약하는 걸 같이 내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만 잘 내면 그리고 포머티브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코멘트를 잘 주시려고 노력하셔서 그거 따라서 잘 쓰면 실제로 에세이는 A스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음, 옆에 있는 거는 리스닝 앤 스피킹. 리스닝 앤 스피킹 과제는 내는 게 에세이가 아니고 PPT를 제출하면 돼요. PPT를 제출하는데 팟캐스트나 소스를 듣는 거를 내서 그거를 제가 PPT로 주제에 맞춰서 요약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전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하면 뭐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뭐 여기서 이걸 좀 더 넣어봐. 아니면 여기서는 뭐 연결이 보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코멘트를 잘 주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A 스타를 받았나? 높은 A를 받았나? 둘 중에 기억이 안 나지만 점수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이 리스닝, 스피킹 이게 그 뭐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했던 과제의 그런 캡처본인가 봐요. 네, 이게 제 과제
프레젠테이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캡처본이에요. 그럼,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학 부분은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처럼 미드텀을 한번 보는데 얘는 성적을 반영을 하진 않고 코스워크는 램리포트를 쓰면 되는데 얘도 2번 쓰면 됩니다. 2번 쓰고 첫 번째 거는 연습 똑같이 연습을 하고 두 번째 거부터 성적이 들어가고 근데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하게 실제 실험을 하진 않고 버추얼 랩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레포트를 작성하면 선생님들이 드래프트 때 코멘트를 주시고 그걸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 오브 시메스터라고 아까 세메스터 1 끝나고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10% 들어가서 점수 들어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그 예상 점수를 잘 받지 못해서 사실 대학교를 쓰기가 조금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실제로 제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예상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학교에서 오퍼를 못 받았던 경우도 있어서 점수가 낮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 점수가 작더라도 꼭 신경 써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꼭 보여주셔야 점수를 잘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이그잼은 전범위로 나오고 유기화학 부분, 2학기에 배우는 유기화학 부분이랑 물리, 화학, 피지컬 케미스트리 부분도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사실 앞에 1학기 부분에 비하면 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화학이 개인적으로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유기화학이 나와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 유기화학 이전 출제 범위라고 했는데 유기화학은 혹시 안 배우셨어요? 유기화학 배웠어요. 네. 유기화학이 그 파이널 이그잼 때 나오고 2학기 때 저희는 배우거든요. 2학기 처음 시작이 유기화학이고 한 60% 이상이 유기화학인 것 같아요, 2학기에. 그렇구나. 예. 혹시 어렵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아닌 그냥 네. 문과생이었잖아요. 민경 씨는. 네네. 저는 화학은 재밌었어요. 화학은 재밌었고, 선생님이 되게 많이 알려주셨고, 저는 혼자서 자습도 했는데 학교에서 혼자 자습하다가 선생님 맞으면 선생님이 와서 뭐 도와줄까 해서 와서 도와주신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음. 되게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이 실제로 점수도 생물보다 조금 많이 높게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네. 화학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기학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긴 한데 사실은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두렵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좀, 민경 씨처럼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영국은 진짜 어렵게 문제를 내고 뭐 이러질 않거든요. 꽈서 내고 뭐 이러질 않거든요. 못 풀게 그냥 함정을 엄청 두고 뭐 이러질 않거든요.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말고 대신에 어디에 다른 데 의존하는 것보다 모르면 당장 난 선생님한테 무조건 물어보겠다. 그죠?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겠다. 왜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랩 리포트 냈던 과제인데 이거는 점수에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이런 정도의 포인트로 15페이지를 제출했고 이 음, 당시에도 높은 A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랩 리포트도 저는 처음 써봤고 리포트라는 걸 쓴 거는 사실 저는 문과다 보니까 다 글로 쓰는 리포트만 써봤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실험 결과를 낸 리포트를 써본 게 처음인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 다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되게 귀찮은 과정이 많긴 해요. 코멘트가 한 번 끝나면 한 40개씩 오고, 그 40개 다 고쳐야 되고 하긴 하는데, 네. 근데도 정말 끝내놓으면은,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해서 되게 보람찼던 리포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랩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에세이 쓰면서 사실 제일 좋은 게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피드백을 주고 나도 가서 물어보고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기회를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스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랩 리포트 준다 그러면 당장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보다도 물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대학에서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케미스트리 파이널 객관식이랑 주관식을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옆에 주관식이 대표적인 유기화학이에요. 유기화학이고 옆에 오른쪽 객관식에도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과 마지막 부분만 유기화학이 아닌데 정말 유기화학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취재해서 푸는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풀어야 되고 주관식은 선택해서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유기화학 비중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음, 그리고 생물. 생물 같은 경우도 수학이랑 똑같이 미드텀은 반영이 하지 않고, 코스워크는 똑같이 랩 리포트를 두 번 작성하면 되고, 그리고 엔드 오브 시메스터 10% 똑같이 들어가는 시험 봐야 되고, 파이널 70%로 성적이 나오고, 코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랩 리포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버추얼 실험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보다 저는 오히려 바이올로지가 조금 더 어렸던 게 선생님이 조금 원하는 기준이 좀 더 높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 한 15, 16페이지 정도만 내도 아, 잘했다라고 해주시는데 이제 바이올로지 선생님은 한 20페이지를 냈는데도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바로 말씀을 해주셔서 계속 늘리다 보니까 한 22장까지 썼나? 한 20장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프트를 제출하고 선생님이 코멘트를 주시면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화학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생물은 암기할 부분이 화학보다 저는 많아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 생물은 진짜 암기인데 사실은 화학엔 이해를 하면 점수가 쭉 나왔는데 바이올로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학생들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약대는 화학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네, 화학에는 맞아요. 그죠 많은 시간을 좀 보내시길 좀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레미포트 냈던 부분인데, 이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정말 하나도 몰랐었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고 그걸 분석하는 거를 정말 꼼꼼히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갖고 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관식은 5개 중에 3개 선택, 파이널 같은 경우엔. 그리고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관식은 정말 다 describe, draw 이런 것처럼 길게 써야 될 문장이 되게 많아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 투자를 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을 때도. 그리고 오히려 객관식은 되게 명료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게 될 대학교 RCSI의 약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RCSI는 더블린에 위치한 헬스 사이언스 전공만 있는 의료 전문 대학교고 저 같은 파머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코스고 영국과 달리 5년 안에 인턴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5년을 졸업하면 아일랜드와 EU에 등록할 수 있는 약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리고 학기 중에 어, 2학년부터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되게 실습적으로도 정말 기회가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치해주는 실습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리서치 서머스쿨 같이 학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잠시?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뭐 리서치 서머스쿨 말고도 커리어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스튜던트 메디컬 저널 이거는 의대 학생뿐만 아니라 약대 학생들 그리고 피지오테라피 학생들 전부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콜러십을 맨날 매년 줘가지고 7,000유로 가량의 학비가 네, 장학금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아일랜드 내에 있는 대형 유럽 대형 제약회사가 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게 많아서 실제로 RCSI 이 대학교에 그 인턴십 본사가 있어서 아일랜드에 있는 3개 약대의 모든 인턴십을 여기서 연합을 맺어서 같이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성적은 전부 A, 하나는 B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는데 RCSI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초청을 조금 느리게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는 영국 학교에 비해서 어떠셨어요? 비슷했는데 인터뷰 RCSI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질문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과정을 얼마나 잘 읽어봤는지를 대놓고 물어보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학교 수업 중에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뭐가 가장 흥미로워? 이런 식으로 과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하셨고, 왜 학교에 오고 싶은지, 아니면 우리 학교가 뭐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영국 학교, 좀 무난하게 물어보는 영국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웠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지금 여기 아일랜드에서 영국의 그 전 세계 제약회사, 그 다음에 IT 그룹, 이 그 유럽 본사가 다 대부분 아일랜드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학교 약대, 아일랜드 약대를 방문하면 우리는 개런티를 해준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도 그렇고 여기 약사로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약학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대기업의 취업이라든지 왜 이런다라고 하면 아일랜드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아일랜드에 있는 아일랜드 그 약학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탑 10에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전부 아일랜드 코크와 더블린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여기 로고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는 다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지원이랑 인터뷰, 네,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빨리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거 써주시는 선생님께서, 지원서 써주신 선생님께서 몇몇 학교는 빨리 낼수록 너한테 오퍼를 빨리 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지원할 거니까 그 전에 자기소개서 준비해라 해서 저는 빨리 써서 원장님한테도 여쭤봐서 코멘트를 받았고 튜터한테도 코멘트를 받았는데 사실 파운데이션 튜터도 첨삭을 잘 해주지만 전 원장님이 이렇게 봐주신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특히 뭐 전화해 주셔서 이거 다시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잘 썼고 그래서 덕분에 한 번도 인터뷰를 컷당하지 않고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이랑 엔드 오브 시메스터 성적으로 예상 성적을 받고 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제일 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 경우에는 다른 학교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마감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마감은 안 끝나지만 사실 오퍼를 이미 일정 수준을 넘게 주면 되게 오퍼 홀드를 되게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유카스 같은 경우도 1월에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바쁘지 않을 때 최대한 빨리 써주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초대 메일 항상 개인 메일로 오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간이 겹쳐서 실제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꼭 잘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인터뷰 시간은 겹치면 항상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자기 뭐 타임테이블하고 맞춰서 그 얘기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학교에 얘기해가지고 하면 인터뷰해야 된다 그러면 또 빼주기도 하고 보충해주기도 네,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 대학은 민경씨는 유카스로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는 아일랜드는 각 학교 다이렉트로 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좀 하는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민경 씨는 사실 되게 꼼꼼하고 뭐 이런 학생이니까 사실은 저도 자기소개서 민경 씨가 쓴 거 읽기 되게 좀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유카스를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가는 걸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빠른 사람들은 아직 가기도 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분 있거든요. 근데 그 또 지난주 했고 또 이번 주 자기소개서 세미나 하니까 꼭 잘 들어보시고
그 좀 자기소개서를 조금 어느 정도 폼은 좀 갖춰놓고 가시길 좀 추천해드려요. 음, 그리고 인터뷰. 사실 저도 인터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영어로 인터뷰를 봐본 적이 없기도 해서. 근데 지원한 대학마다 인터뷰를 보는 경우가 다 다르긴 했지만, 제가 지원했던 모든 대학교는 인터뷰가 다 필수였고, 그리고 시나리오 인터뷰, MMI 인터뷰 되게 많이 봤었고, 학교마다 물어보는 시나리오가 한 번도 겹쳤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음, 그리고 지원 동기는 필수로 항상 물어봤고,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봤던 대학교 중에서는 유클란이랑 울버햄튼 대학교는 물어봤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을 못하게 했고요. 유클란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놓고 해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전에는 꼭 학과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를 꼭 한 번씩 들어가서 아, 이런 과목을 얘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는 걸 꼭 추천드리고 학교마다 정말 다르지만 한 30분 내외로 인터뷰는 다 끝나기 때문에 30분 내에 할 말을 잘 생각을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합격 공지는 정말 빠르면 일주일. 저는 하루만 해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메일 한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언제까지 딱 보내라고 하면 꼭 그때 잘 보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요. 인터뷰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긴 하거든요. 민경 학생은 워낙 이제 또 경험도 좀 많이 있고 뭐 열심히 하는 친구고 그다음에 제 기억에도 민경 학생 특히 질문도 많고 꼼꼼했던 학생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항상 민경 학생처럼 이렇게 레디되고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위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질문 통해서 스스로 극복한다든지 왜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터뷰는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그다음에 민경 씨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게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런 준비, 사람들, 그다음에 인터뷰, 나는 모든 걸 준비하고 인터뷰 때 말할 거야. 절대 안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가족만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하고도 얘기하는 걸 좀 시작을 하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는 다 인터뷰 세미나라든지 왜 이런 걸 계속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도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또 맞아요. 그죠 거절이 되는 사람들이 다 인터뷰 때문에 되거든요. 근데 미경 씨는 인터뷰 거절된 게 있나요? 인터뷰는 다 초대됐고요. 인터뷰 패스 네,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요, 다 통과한 것 같아요. 제가 아스토는 인터뷰를 보기 전에 거절을 해가지고, 이거 거기 전에 안 보고 빼고는, 아스톤 대학교는, 네, 답이 너무 늦어가지고, 인터뷰 초청을 제가 이미 다 아, 모든 학교 오퍼를 받고 나서 인터뷰 초청이 와버려서, 그때는 거절을 했습니다. 아스토는 네,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요. 아무튼 아,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향이에요. 뭐 민경 선생이 뭐 말을 잘했다. 그죠? 인터뷰에 원하는 말을 정말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평소에 말하는 패턴이라는 대화라든지 왜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질문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 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음, 네, 하나 더 붙이자면, 저는 그, 원더제스님이랑 했던 것도 좀 제이씨랑 마음적으로 저희 위안을 학생들이 많이 많이 얻었던 것 다 했었죠. 같아요. 예. 네, 음, 그리고 그 보내주신 자료로도 연습을 좀 했었고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자료들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대본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볼까 해서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음, 화장실 가서도 중얼중얼 음. 거리고, 혼자 이렇게 집 걸어갔다 왔다 하면서도 중얼중얼 거리고 그렇죠. 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가장 강조하는 게 인터뷰거든요.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있어서 못 갈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다 인터뷰, 그다음에 영어. 아시죠?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타 생활 부분도 잠깐 넣어봤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다른 기숙사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제가 반장 그 클래스랩, 사이언스 클래스랩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숙사에 대한 컴플레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고장 부분도 잘 안 고쳐지고 해서, 이번에는 다른 기숙사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DIFC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아파트 바이너리 허브를 만약에 염두에 두지는 않겠지만 염두에 두신다면 다른 기숙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학교 제공 기숙사도 이제 바이너리 허브가 아닐 테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지만 6호라고 개인적으로 그 실제로 학교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엄청 한 세네 명이 계속 추천을 하는 데도 있었어요. 뭐 스터디룸도 되게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학교랑 무엇보다 너무 가까워서 전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바이너리 버블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교내 기숙사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말 들어보니까 일단 너무 가깝고 그리고 생각보다 깨끗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쓸만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는 트윈룸이었는데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일랜드가 단점이 기숙사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고 방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빨리 구하시면 생각보다 좋은 기숙사 많고 그리고 음. 뭐 쉐어룸도 원하시면 구할 수 있으니까 음. 기숙사는 최대한 빠르게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더블린이다 보니까 더블린이 좀 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물가. 그러니까 영국이랑 비교를 하자면 런던보다는 싸고요. 다른 소도시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교통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꽤 비쌉니다. 택시 꽤 비싸고 어플로 보통 많이 불러서 이용하는데 한 30분 정도 타는데 50몇 유로 정도 냈던 것 같아요. 30분 안 타는데 한 50몇 유로 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영국 런던이나 대도시 가면 지하철인데 저희는 지하철은 없고 트램 루아스가 있는데 루아스랑 버스로 대부분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 교통카드라는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스튜던트 립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찍고 나면 90분 동안 1유로 안에 뭐든지 다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언에어 저가 항공의 허브 공항이 또 더블린 공항이다 보니까 저도 더블린에 있으면서 런던을 갔다 왔는데 왕복 한 35유로? 30유로? 이런 식으로 되게 저렴하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식비는 밀딜, 스튜던트 밀딜 같은 점심에만 파는 저렴한 메뉴를 먹으면 한 10유로에서 많이 내봤자 15유로 정도 안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 근처에서 파는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많이 갔던 식당은 한 7유로 아니면 뭐 더 저렴하게 먹고 싶으면 한 5유로까지도 하면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보기 물가는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저렴하고 런던에 비해서도 한 20% 정도는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장보기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저렴해요? 네, 한국에 비해서 음. 뭐 야채값이나 이런 게 되게 저렴하고 음. 유제품도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영국도 그러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건 되게 비싸지만 그 일반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세금을 붙이지 않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자기가 조리해 먹는 것은 되게 좀 저렴한 게 영국 물가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고요. 7유로면 1,400원 정도인가요? 그래서 한 만 원 정도? 그, 9,800원 뭐 이 정도? 네, 한 예. 그 정도? 그 정도 한 우리 것 같아요. 강남역에서 만 원 이하 음식 찾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돈가스만 해도 12,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학생 식당은 이거 영국보다는 아일랜드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저렴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혹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비자는 스튜던트 EA 비자여가지고, 파운데이션 학생 경우에는 아일랜드는 아르바이트가 안 돼요. 불법이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캐시잡 하는 친구들은 보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음.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몰래 몰래 하는 아르바이트고, 음. 대학교를 넘어가면은 주당 20시간, 그리고 방학 때는 주당 40시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래요. 네, 일단 준비한 건 끝났어요. 그래요. 아일랜드를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처음에 아일랜드를 왜 가려고 했는지 약간 물어봐도 돼요? 제야 뭐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저도 사실 영국에 있는 약대를 먼저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아일랜드를 가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일단 아일랜드 같은 랭킹 대비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교가 아직은 학비가 저렴한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저의 저가 가고 싶은 학교나 UCC 있는 전부 다 200위권 안에 있는 대학교인데 아일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만 유로 안쪽에서 전부 다 학비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랭킹인 아스톤보다 또 조금 더 높죠. 근데 음, 그런 학교들은 이제 2만 5천 파운드면 음,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5년에 다 따졌을 때는 비슷하긴 하지만 네, 저는 그것도 조금 컸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별로 없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음, 음, 되게 영어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갔는데 한국인이 없는데 내 영어는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한국인이 없으니까 오히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이 거의 90%여서 저는 영어로 어떻게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 그리고 제일 큰 건 이제 제약회사 부분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혹시 그 국적은 외국인 학생들 얘기해 주는데 국적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음,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친구도 있었고 음, 그리고 저쪽 중동 친구들도 좀 있었고, 중국인 친구들도 좀 있었고, 음, 일본인 친구들도 있었고, 음, 그리고 뭐 유럽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스위스나 프랑스 이런 쪽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혹시 그 학생들이 지금 DRPS 공부할 때 몇 명 정도가 약대 지원을 원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저 포함해서 실제로 한 4명 정도 원했는데 실제로 약대를 써서 붙은 친구들은 한 2명? 중간에 마음을 바꾼 친구들도 있었고요. 음, 점수를 못 맞추는 경우도 당연히 외국인 친구들은 그래도 꽤나 있는 경우라서 그 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그 이제 그러니까 약대니까 학교에서 인터뷰 준비라든지 자기소개서 준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준비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해줬어요? 사실 학교에서 인터뷰 준비를 저는 해주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음, 그 유학 인터뷰를 열심히 봐서 제가 스스로 준비를 했는데 의대 파운데이션, 헬스사이언스 파운데이션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MMI 인터뷰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선생님들이 봐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영국의 학교들도 인터뷰를 많이 안 하니까 계속 제가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도적으로 하고 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에 대해서는 좀 그죠? 학생 스스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어디를 가든지. 네. 그래요. 그리고 혹시 뭐 아일랜드 더블린 뭐 자랑 뭐 놀거리 뭐 즐길거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자랑. 더블린이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저는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리시들이 되게 순박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정도 많고 저는 지금 확실히 느꼈거든요. 런던 갔을 때는 사람들 딱 물어보면 그것만 딱 대답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아이리시들은 뭐 이거 어딨어? 라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자기가 찾아주기도 하고 없으면 매니저 불러줘서 재고 찾기도 해주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확실히 아이리시들이 착하다. 그리고 뭐 핸드폰을 도난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리시 아주머니께서 너 조심하라고 뒤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핸드폰 꼭 집어넣고 다니라고 뭐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되게 괜찮다. 생각보다 인종차별 걱정하고 갔는데 인종차별 당한 경우는 한 번, 두 번 정도 그냥 티네이저들한테 당한 거 말고는 크게 걱정할 만큼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 혹시 아일랜드 더블린 가면 약간 역사적인 플레이스라든지 관광지 마련한 데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데 다녀본 데가 네네. 있으세요? 아, 저는 지나가다가 몇 번 본 거는 기네스 스토어하우스, 기네스 국이기 때문에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는 되게 많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더블린 캐슬이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액티비티로 가봤어요. 음, 액티비티 때 이렇게 컬처데이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몇 명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서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돌아다니고 했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왜 그 뭐지? 버스킹 하는 게 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신이잖아요. 왜 그런 모습도 뭐 이렇게 네, 거리에서 맞아요. 음악이라든지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보나요? 네, 진짜 많고요. 그 크라프턴 스트리트라고 대놓고 버스킹 성지인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평일이고 주말이고 꼭 한 번씩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음식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영국 음식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음, 네, 하는 것들. 많이 비슷하고 아일랜드도 막 영국이랑 비슷하게 막 그렇게 맛있는 음식 국가는 아닌데 음, 조금 다른 게 막 기네스 파이 이런 게 조금 음. 있긴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혹시 펍에 가면 여기는 기네스의 네. 그 본고장이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기네스를 많이 네, 먹나요? 네, 기네스 많이 마셔요. 기네스 많이 마시고 어느 펍을 가도 기네스는 항상 있어요. 아, 기네스는 항상 있고 음, 음. 그리고 아이리시 펍이 되게 정겨워요. 되게 아일랜드 하면 그냥 되게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거기에서 다 같이 펍 먹고 이래서 아 되게 그리고 안전한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서는 술을 마셔도 음, 음. 치안 그, 같은 건 확실히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가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가면 조금 뭐랄까 평온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좀 뭐 음, 프렌들리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뭐 고향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좀 릴렉스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뭐랄까 친근한 거? 예, 그게 제일 좀 저한테는 좀 이미지로 좀 남아 있거든요. 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예. 착하고 예. 순박하고 예. 그래서 영국하고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되게 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일랜드가 아카데믹하게 되게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보다 좀 타이트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으로 가면 큰 오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왜냐면 제 학생들 고레이 의대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UCC 의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그 학생들하고 세미나 했던 영상도 좀 있을 거예요. 뭐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는 공부량으로 또 유명한 게 아일랜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맞아요.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취업이 된다든지 인정을 좀 받는다든지 뭐 개런티를 해준다든지 왜 이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요.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민경 씨 마지막으로 좀 학생들에게 뭐 조언을 좀 주고 싶다. 내가 그저 좀 준비 못했는데 이런 걸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 열심히 하시길 정말 추천드리고 음, 아무래도 저가 모르는 걸 선생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항상 대답을 열심히 하고 거기는 정말 한국이랑 다르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음, 막 몰라서 답답한데 친구들은 막 대답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아는 줄 알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민망했는데 근데 음, 그런 게 쌓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 너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러면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그때 음, 좀 열려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도움 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음, 네,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질문이 질문이 있네요. 오는. 네. 질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파운데이션 1월 코스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네, 1월 코스 있습니다. 1월 코스 있는데 1월 코스는 1월부터 7월까지 하고 성적은 8월 말에 네. 나오는 코스가 있어요. 실제로 저 친구도 거기서 사귄 친구도 1월 코스 하는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학교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1월 코스 하면서 그 영국의 유카스라면 영국의 유카스가 1월 말에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1월 코스 하면 미리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인터뷰 준비 좀 한국에서 하고 가는 걸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1월 코스도 전혀 문제 없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더 궁금한 게 그리고 있으세요? 네. 예. 음, 덧붙여서 1월 코스 제가 알기로는 오셨던 한국인 분들은 저보다 그러니까 오퍼를 졸업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1월 코스라고 해서 뭐 오퍼를 못 받는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요. 영국을 생각한다면 1월 말까지 꼭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약대는 그 이후에 물론 가능도 하긴 하는데
너무 경쟁이 있어서 톱 학교들은 좀 막감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사실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윤경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윤경 씨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